제가 볼 때 어른들이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애들을 잘못된 길로 보내고 있다. 잘못된 교육 결과로 애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어떤 거 보니까 뭐 트로트 신동이 있어. 맞아요. 창 신동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말해서 저기 의무교육만 받고 맞아요. 그냥 그쪽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모 연예인이 네네. 그 모 연예인이요. 대학교 진학을 안 했어요. 대학에서 너도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네네. 다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간 이유가 뭐냐? 내가 대학 가봐서 뭐해? 네. 나 여기서 노래 부르고 네. 연기하면 되는데 네. 대학을 안 갔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골프 선수들은요, 네. 대부분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90% 정도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골프 선수들은요, 90% 이상이 고졸이에요. 고졸이에요? 대학을 안 가. 그거 왜 그럴까? 그러게요. 우리는 대학을, 그러니까 골프를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네.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수한 그 코치진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대학교까지 간판을 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연예인은 정말로 자기는 진짜 공짜로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갔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런 젊은이들을 보고서 야, 저런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자기 앞길이 뭐랄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미 지났어. 네. 그러면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자기만이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네네. 지금부터라도 준비 더 하면은 네. 10년 뒤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네. 한우물만 파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우물 파면 돼요. 네네. 그죠? 네. 내가 예술가야 막 열심히 했어요. 뭘 했어. 그런데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한우물 파라고 그래. 그럼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요, 실패한 사람은 난 재능이 없었어. 이렇게 그 푸념한대요. 네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열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네네.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열정 가지고 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 네네. 예를 들어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야구 선수가 투수가 155km는 던져야 돼요. 근데 130km 던진단 말이야. 그 사람이 140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연습한다고? 안 나와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중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러나 성공 확률은 낫다.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뭐 요새 뭐 보면은 뭐 일본의 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뭐 160km 막 던지는 시속. 네네.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가장 느리게 던지는 투수 투수가 있는데 벌써 5개월 전에 은퇴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네. 굉장히 잘 던지는데. 근데 그 사람은 130km밖에 안 나와도 직구가 워낙 컨트롤이 좋아서 섭렵했어요. 프로야구를. 그러나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아무튼 정말로 잘했죠. 네네. 느린 투수 중에서는. 네. 그죠? 물론 유현진 선수도 굉장히 느린 편이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 그러나 제구력, 커맨드가 좋으니까 성장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싱싱하지 못해. 130이 겨우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 전환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이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죠? 근데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면 그건 최악의 네. 불행한 사태를 만든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대학교 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했어요. 30년 정도를 했죠. 네. 붙었을까요? 붙었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1차 시험도 붙고 막 그랬어. 근데 좀 지나니까 1차도 못 붙어. 근데 그러면 그때 포기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0대가 넘었는데 포기했어요. 50대가 넘어서. 인생을 허비했죠. 그 사람을 보고 누가 한우물 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4 세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나이 50대 초중반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는데. 근데 공부는 사법고시 패스를 못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행히 요새는 무슨 사법고시를 몇 년 아웃제 해갖고 몇 번 봐서 못하면
자동으로 응시 못하게 하는 뭐 제도가 그런 게 있다는데 있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공부에만 재능이 없을 뿐이지 네. 다른 데는 재능이 있다. 아, 있다. 제가 잠깐만 아까 유현진 선수 얘기하는데 네. 유현진 선수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겠죠. 네.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아, 그런데 야구에서 특히 투수에서는 네.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거, 예? 그 요리하는 방법, 그죠? 커맨드하는 방법들. 네네. 네. 그 다음에 8가지, 9가지 이상의 변화구를 가지고 써 있어요. 상대 타자를 농락을 시키죠. 네. 그 뭡니까 타이밍을 뺏는 것. 네. 그러니까 야구는 천재예요. 아, 근데 그 야구 천재인 사람한테 자꾸만 법학 공부 가르치면 그 그렇죠. 사람은 하나도 못 암기해.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현진 선수는 오른손잡이였대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야 오른손잡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네. 왼손을 던져라 해서 왼손을 던졌대요. 놀랍게도. 왼손을 던져갖고 유현진 선수는 느리지만 네. 155km도 나와요. 빨리 던지면. 아, 왼손으로요? 네. 그 요새는 이제 네. 145km에서 148km 정도 던지는데 직구 스피드가. 네네네. 그러면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하위층이에요. 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변화구가 있어갖고 커맨드하고 컨트롤 성장했잖아요. 아쉽게도 이번에 뭐 수술로 이제 시즌을 마감했지만 네. 어쨌든 그 나이 쳐놓고 굉장히 잘한 거죠. M4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그 모든 걸 포기하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만연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꺼번에 빨리 성공해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영끌 투자를 한다든가 맞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막 네. 아니면 대학생들이 예전부터요 놀랍게도 다단계에 많이 빠져. 아, 그렇죠. 예. 그러나 다단계는 정말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예. 그죠? 중간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 성공하는 부류는 일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사기 아닌 사기, 투기 아닌 투기를 당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마저도 탈탈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한탕주의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강하고 한 번의 대박을 누리면요 사기에 노출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옆에는 사기꾼이 언제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대방이 응해야 돼요. 씨름 경기에서 네. 씨름을 못해도 버티면은 네. 가만히 있고 버티잖아요. 못 넘겨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덤벼. 네. 그러면 되치기, 잡치기, 아. 기술을 부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가만히 버티면 못 들어요. 아, 근데 얘가 같이 기술을 들어오면 그때 들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탕주의로 마음이 급해. 그러면 바로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기로. 사기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경험도 네네. 없으니까 사기 금방 당하겠죠. 네네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애 손목 비틀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기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노련한 사기 20범, 30범이. 그래서 이것들은 제2의 또 취업도 안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런 일에 내몰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아니, 내가 만약에 네. 저 식당을 개업했어요. 네. 그때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너 네. 잘 될 거야. 너 성실하니까. 네네네. 그런 말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일 너 가서 팔아줄게. 네네. 내 친구들하고 회식할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서 싸갖고 올게. 홍보 많이 할게. 그렇죠.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도움이 후자가 좀- 도움이 되죠. 후자가 더 좋은 근데 좋은 말로 잘 될 거야, 넌. 야, 실패하더라도 계속 버텨. 응? 그 반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말.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될 거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네. 세상에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대부분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네. 그거를 갭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네. 실질적인 도움 안 되는 형식적인 립 서비스는 정말로 그 뭐라고요? 속된 말로 네. 개나 개나 줘라, 개나 줘. 개나 줘. 예? 아니 결혼 못 하고 있는 저기 네네. 친척이 있는데 명절 때 와서 야 너는 네. 이쁘고 능력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하고 네. 그런 쉬운 말 하지 마시고 네네. 사람을 소개해줘 빨리. 네네. 직업을 갖게 해줘. 네. 그죠? 아니면 돈을 주던가. 네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죠. 네. 근데 말로만 저렇게 하면은 물론 넌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네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M4세대로 살래. 포기할까? 아, 그럴 순 없잖아요. 네네. 세상은 개똥밭에 굴러도 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가 은퇴도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네네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다시 차를 사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 네네. 그 저의 해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리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나이가 20대다. 리스타트를 해요. 다시. 네네. 다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말 된 그 은행원이, 일본의 은행원이 네네.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왜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네. 10년 뒤에 자기는 가르치겠대, 애들을. 그러면 당신 10년 뒤에는 70대 말인데? 네. 그랬더니 벌써 10년이 지났네? 네. 가르치고 있어.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70대 말이 됐어요. 네. 뭐냐? 언제든지 바로 리스타트를 빨리 하면은 네. 정말로 그 사람처럼 70대의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20대면 더 네. 빠르잖아요. 네네.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재무 설계. 네. 패러다임 변화. 네. 저축하면 성공한다고 해놓고 네. 자녀들을 저축하라고 그래요. 네네. 자꾸만. 네. 성공할까요? 못하죠. 저축 갖고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저축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금리도 10몇 프로, 20몇 프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해서 날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저축했다가 부동산 사고 그러면 또 이겼죠. 그러나 이제는요, 저축을 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네. 요새 좀 올라갔지만 금리가 1.5%다. 네. 그러면 저축을 하면 평생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투자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저축한다.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50만 원 저축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청춘들이 어떻게 50만 원 저축해? 네. 50만 원 저축한다. 연 이자율 1.5%다. 10년 저축하면요. 그 원리금이 6,454만 원. 세전. 세금 또 떼야 돼요, 여기서. 네. 20년 저축하면 1억 3,800. 아니, 나이가 25살인데 네. 45세 되는 시점에 네. 1억 3천 가지고 있어. 의미가 없어요. 저거 갖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집도 못 사죠. 아무것도 못 사죠. 저축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100만 원 저축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100만 원 한번 저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네네. 보시는 바와 같이 5년을 저축해도 100만 원, 6,100밖에 안 돼요. 네. 세금 떼고 네. 10년은 1억 2천, 30년 해야 4억 2천인데 돈이 좀 돼 보이잖아요. 네네. 그쵸? 30년 하면. 그런데 이것은 30년 뒤잖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죠. 2%로 할인, 물가를 생각해서 2%로 할인하면 5년 뒤에 6천은 5,600이고 10년 뒤에 1억 2천은 1억이고 30년 뒤에 4억 2천은 네. 현재 가치로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맞아요. 오피스텔 전세에 얻는 거예요. 네. 6평, 7평짜리 네. 결혼 못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30년 뒤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100만 원 저축하기도 어렵잖아요. 요새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 저축해요? 맞습니다.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해서는 정말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들러리 해주는 들러리. 이제는. 네. 옛날에는 괜찮았으나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많은 재무설계사가 이렇게 말해요. 소득의 20%, 네. 30%, 50%. 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얼정액으로 100만 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소득의 30%, 20%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넣으면 잘 될 거야 하고 빠진 거야. 안 되잖아. 네. 잘. 네. 100만 원을 넣어도 안 되는 판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월급이 500, 1000이야. 네. 그래서 1000이면 50%하면 500이니까 괜찮죠. 네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신입사원은 어떻게 맞습니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재무설계, 자산관리, 소득의 20%, 30%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파이어족. 미국의 파이어족은요. 거의 버는 돈의 전부를 저축합니다. 투자합니다. 투자. 다 투자해. 네. 그래야 30대 말에서 40대 초에 네. 독립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가급적 소득의 전액을 투자하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어. 근데 사회인 됐다고 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을 했어. 오피스텔 얻었어. 네. 5천만 원에 50만 원에 네. 혼자 독립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맞아요. 월세 나가죠. 맞아요. 거기다 또 폼제를 하고 또 차까지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네. 소득 전액을 투자하려면 자동차 구입하면 안 됩니다. 네. 세대 독립 안 돼요. 네. 폼은 나지만 고비용의 취미 활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기 레포츠 막 하는데 네. 돈이 엄청 들어가. 네. 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니까 SUV를. 네네네. 그죠? 네. 스킨스쿠버를 해갖고 막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은 낚시를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뭐 배 타고 어디 가고 몇 박 며칠 네. 해외도 가고 막 그래요. 네. 고비용의 그 취미 활동 정말로 줄일 필요가 있거나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종사자들은 저를 싫어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젊은 그 M4 세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예? 네. 그래야지 주거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최소화하고 네. 투자를 위한 가처분 소득. 내가 200을 번다. 세금 떼니까 180이더라. 네. 그리고 국민연금 떼니까 또 한 150이더라. 네. 150 전액 투자하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200 벌고 300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전액을 다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요. 네. 먼저 쓸 돈을 다 계산해. 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해. 이거 가난해집니다. 근데 부자 될 사람은요. 일단 내가 저축할 돈을 결정을 해. 200 벌잖아. 150이야. 나머지 30밖에 없어. 그거 갖고 생활해. 그런 사람하고 마인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될 사람은 먼저 저축액과 투자액을 결정한 다음에 남는 돈 없어도 돼. 네. 엄마 아빠한테 사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가격이 너무 비싸. 요새 막 인플레이션 막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먹으면 돼요. 네. 안 쓰면 되지.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굳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데. 자기 예? 뭐 만족 때문에. 그렇죠. 만족 때문에 하겠지만 네. 당분간은 일본 사람들은 사또리 세대, 득도 세대처럼 스님처럼 사는데 네. 엄마 아빠랑 살면서 스님처럼 살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한테 어느 정도 의지하면서 네. 비싸면 안 사면 돼요. 네. 아이패드, 패드, 컴퓨터 안 사면 되잖아요. 네. 일단 있는 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그 시가 좀 작은데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시베리아에 사는 4발가락 도롱뇽이 있어요. 네. 걔는 얼음 속에서 겨울을 나거든요. 아. 영하 40도 이하에서 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켜. 네. 그리고 부동액 같은 화학적 물질만 남겨두고 그냥 잡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열량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한을 보낸 다음에 봄, 여름이 되면 태어나. 다시 살아나서 네. 번식을 하고 네. 다시 가을이 되면 또 냉동 상태로 들어가요. 네. 자,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악어도 건기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요. 강바닥 밑에 흙 밑에 살아요. 안 먹고도 살아. 그러다 6개월 뒤에 우기가 오면 그때 싹 일어나서 음식을 먹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북극곰도요. 그 가을철 내내 지방만 엄청나게 먹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 혹한의 4개월을 동물 속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아, 잠만.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 아. 네? 그 북극곰이 거의 뭐 700kg에서 1톤쯤 되거든요.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 홀쭉해졌거나. 그래서 홀쭉하니까 또 다음에 어때요? 사냥도 잘해. 빨라. 굶주린 맹수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요, 동물에, 네. 뭐 인간을 말할게요. 동상이 가장 빨리 걸리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손가락. 네. 발가락. 네. 그죠? 네. 그리고 남성은 성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손가락, 발가락은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서 추우면 일적으로 피를 안 보내. 네. 피를 다 보내면 열량이 다 소모되잖아. 아, 예.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한 머리하고 가슴 쪽에만 보내는 거야. 아. 내장. 그래서 네. 피가 안 가니까 이게 얼잖아요. 네. 여기까지 다 보내려면은 네. 내가 죽어버려야 되거든. 아. 그래서 손발은 잘려도 살잖아.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손발가락이 제일 먼저 동생에 걸리고 성기도 마찬가지 발가락, 손가락 같이 네. 튀어나왔잖아. 네. 뭐냐면은 생명 유지에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기가. 네. 왜냐면 저건 번식에 유리한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면 네네. 야, 살기 위해서는 무슨 네.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버는 돈의 전부를 저축하고 투자한다는 거, 저축보다 투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이런 정신 없이는 사실은 네. 이런 말 하죠. 아, 그 무슨 재미로 사냐? 네. 안 그러면은 일본 사토리 세대, 네. 중국의 탕핑족, 네네. M4 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그 다음에 불필요한 금융 빨리 해소시키세요. 없애세요. 어떤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보장보험을 들어요. 다 해지. 네. 그 뭐 환급금하고 네. 들어갈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죠. 환급금으로 네. 투자할 수 있고 네. 들어갈 돈으로 투자할 수 있죠. 결혼 전에는 네. 건강보험만 가지고 보장받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특별히 걸릴 병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정기보험, 암보험으로 싸게 들어. 네. 이거 뭐 한 정기보험 3, 4만 원, 암보험 3, 4만 원. 그 정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장받을 수 있어. 싸게 가입을 해라. 결혼 전에는 이것도 들지 마. 결혼하면 부부가 반드시 들어요, 저건. 되게 싸죠. 근데 종신보험 들고 막 그래.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있다. 치아보험이 있다. 종신보험이 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잡스럽게 보장 많다. 네. 결론은 뭐다? 다 해지하세요. 저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지해 드릴 테니까.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젊은 사람들은. 네네. 자, 그 다음에 연금 상품도 가입하는 경우에 젊은 사람이 뭐 미래를 위해서 연금 상품 가입하라. 필요할 것 같죠? 필요 없습니다. 네. 해지. 네. 국민연금 가입을 강화시키세요. 대신. 네. 그것도 부부가 다. 네네. 각자. 네. 소득이 없더라도. 네. 이미 가입할 수 있잖아요. 최대 보험료 납부하고 만 18세부터 넣어야 돼요. 제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넣었어요. 네네. 이미 가입을. 네네. 그럼 남들보다 10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60세부터 64세까지 5년간 또 낼 수 있어요. 미래에. 네네. 선택인데 내세요. 네네. 그 다음에 추납이라고 해서 안 낸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안 낸 것도 내세요. 119개월까지 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러면 연금이 이걸로 끝났어.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퇴직연금 있잖아요. 네네. 중간연수도 못하니까 퇴직연금 받는다니까 우리랑 달리. 네네네. 그리고 자영업자다. 그럼 노란우산공제 들으면 되고 연금 상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네. 대신 뭐 한다? 연금 상품 해지해서 투자. 왜 연금 상품을 해지하느냐? 연금액이 작아. 투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네. 별로 없어요.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연금 상품을 가입했다, 보장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살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자기의 거듭난 생활, 미래의 희망과 그런 도전과 기대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IS다, 이런 것들도 해지. 왜냐면 쓸데없어요. 네. 뭐 겨우 300만 원, 200만 원 그 비과세 혜택 주는 거 5년 동안 네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투자하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을 급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택을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 투자를 지속해서 자산 형성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되면 자식이 한 명밖에 없잖아. 네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택을 받을 수가 있어. 네. 그죠? 네. 한 집에 한 사람씩 결혼했는데 양가 부모들 있잖아요. 네. 집이 두 채가 있대.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두 채가 생길 수도 있어. 그렇죠. 60세가 되면. 그죠? 네. 거기다 자기가 집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나요? 당장? 없어요. 투자를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다가 필요하면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지 집이 없겠습니까?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대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상환하셔야 돼요. 네. 그럼 누구한테 상환한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든 네. 뭐라도 해서 빨리 상환해야 돼요. 네. 그래야 투자에 전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다지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투자했을 때 허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복리 투자는 투자 성과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 항상 연 8% 50년 동안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50년 동안 연 8% 투자 불가능합니다. 항상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원금 만들려면 10년, 20년 기다려야 돼. 네. 그때까지는 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항상 적어서 투자 원금이 작아.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투자할 수 없죠. 그리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는. 외국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투자할 때 각종 비용 다 떼거든요. 네네. 그럼 나중에 혹시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또 뗀다고 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야, 사람이 어떻게 30년, 40년, 50년을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못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리 투자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서 내가 100만 원씩 투자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대부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자를 잘하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일부 있겠죠. 네네네. 그렇다면 투자 수익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투자 수익률의 투자 기간이에요. 네네. 이것도 커야 되고, 이것도 커야 되고, 이것도 길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뭘까? 뭐 상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투자 수익률은요, 잘 몰라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는 또 매년 또 틀리니까. 네네네. 잘 모른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투자 기간은 다 남들 다 똑같아. 10년 하면 10년, 50년 하면 50년 하는데 50년 투자하기 만만치 않죠. 네. 결국 뭐냐? 투자 원금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투자 원금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 투자보다도요. 네.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을 어떻게 모았어? 네. 연 12%에 10년간 투자했어. 그러면 3억 천 나옵니다. 이것도 네. 나쁘진 않죠? 네. 그러나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네. 2%만 투자해. 네. 10년 동안. 네. 그래도 121억 원이에요. 네. 이런 비교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런데 100억 원 가진 사람이 혹시라도 12%에 투자했다고 봐요. 310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투자 원금을 많이 만들려면 돈을 아부자본한테 받던가 창업자금을 받던가 증여자금을 받던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서 네. 소득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든가. 네. 왜냐하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단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네. 그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원금이 크면 무조건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 되려면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금을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이 투자 원금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요. 투자 원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투자처를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겠죠. 네네네. 전통적인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에서 AI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들 많이 있겠죠. 네. 미술품, 뭐 렌탈 투자, 부동산 특수경매 투자, 보험금 투자, 기타 등등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투자처를 가지고 네네. 가는 것이 좋겠는데 네네. 투자 원금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원금은요. 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투자처하고 투자 기관보다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나중에 30년 뒤에는 네. 자신이 놀고 있고 자고 있고 네. 바캉스 가서 쉬고 있는데 네. 끊임없이 소득이 창출됩니다. 네네. 급여, 이자, 배당, 자본이익, 임대수익, 피, 네. 커미션, 인세, 저작권료 등 저절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네네. 유튜버가 되거나 네네. 사람들 강의하거나 네네. 이렇게 해서 소득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결국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 투자해야 돼요. 투자 원금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금을 종잣돈을 20년 뒤에 만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네네네.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조기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여서 만들던가 네.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네. 아니면 부모님이 돈이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사전 증여를 받아서라도 네네. 창업자금 증여 특례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더라. 네. 그러면은 빨리 결혼하세요. 네네. 그 배우자랑. 결혼을 빨리 하면 혼자보다 훨씬 더 빨리 네네. 종잣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네. 뭐 결혼할 때 또 축의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길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고요. 그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상에 쉬운 일 없고요. 공짜 네. 점심도 없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네. 그 사람은 캐디가 있죠. 네. 타이거 우즈 선수도 캐디가 있고 코치가 거의 10명이에요. 네네. 왜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반드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카나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3명을 두라고 하는데 변호사, 회계사, 자산관리사. 그 중에서 변호사 자주 만나면 소송 때문에 문제되죠. 네.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자주 만나면 그렇죠, 그렇죠. 풍비박산됩니다. 맞아요. 돈 다 잃죠. 가장 맨날 만나야 돼서 자산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인생의 멘토가 되는 각종 네.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면서 네. 투자 설계, 자산 운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 그 세금 절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 관리해 나간다면은요.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네. 엠포스에 대해서 기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네. 그러려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네네.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누군가 조언을 받아서 네. 그래서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네네.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자는 네네.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 만약에 지금 사회인이 아니라면 네. 젊은 사람들은 난 내 직업을 위해서 난 이제부터는 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찾아갈 거야 하고 네.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